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고민들 굉장히 많아지시고 계실 텐데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일지 궁금하시다면은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이데일리 TV로 들어오셔서요. 채팅창에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주시고 비중도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채택해서 여러분들을 사이사이에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가 또 연결되는 동안에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뭐 지금 약간 1.3%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2,479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일단 간밤에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0.75% 정도의 금리를 올리겠다. 뭐 빅스텝이 아니라 0.5%를 뭐 빅스텝이라고 했다면은 7.5%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한 걸음 껑충 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가파르게 아주 폭넓게 올려버리겠다라는 건데 물가가 아무래도 뭐 물가지수 CPI라는 지수가 있는데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일단 고점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승세를 꺾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꺾기 위해서는 뭐 수요 공급을 건드려 가지고 사람들을 좀 사지 못하게 좀 그만 좀 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공급을 늘려버리는 거죠. 생산 좀 많이 좀 해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두 개 다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걸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를 올리자. 어쨌든 우리가 모든 물건들은 돈이랑 교환을 하잖아.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올리면은 물가가 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번 올려보는 게 어때라고 하는 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되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은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뭐 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 악재도 호재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건가인 건데요. 미국이 금리 올리게 된다면 0.75%나 올라갔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한국은행에 돈 맡길 게 맞냐? 그냥 미국은행에다 돈 맡기는 게 낫지 않냐? 미국은행이 좀 더 안전하잖아. 한국 부채도 많고 지금 한국 경제 침체인 것 같고 최근에 무역 적자도 봐봐. 얘 지금 한국이 뭔가 지금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달러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자산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원화 가치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환율로 직격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악재인가 호재인가라고 했을 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0.75%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악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그런 악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도 발맞춰서 어느 정도는 금리가 올라가야 될 텐데 금리가 올라갈 때 뭐가 문제냐? 부채입니다.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양적 완화 정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주고 저금리로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저금리로 빌려줬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코인으로 가고 뭔가 자산을 사는 데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썼던 자금들의 이자가 점점 비싸지게 된다면은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주식을 처분한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코인을 처분한다든지라는 어떤 과정이 나오게 될 텐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과하게 빚을 내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실 내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손절이 지금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 나게 되면은 내 원금 거의 다 사라질 판국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가 매도 버튼을 눌려가지고 매도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그냥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된다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증시 그리고 뭐 지금 0.75% 금리 올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재료 소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떨어질 때 0.5% 금리 올릴 거다라는 그 우려감들 때문에 떨어졌지만 저건 시작이다.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려감이 생길 거고 계속해서 뭔가 시장에는 악재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은 거다라고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는 지수가 일단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까지 밀릴까를 추측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 예측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냐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관점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400억, 정말 조금이지만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점, 외국인들이 지금 줄줄이 팔아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건데요. 저 외국인들의 자금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는 걸 언제 그만둘 것인가도 중요할 거고 환율이 올라가는 걸 언제 또 그만두게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쟤들이 들어올리기 시작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2020년 10월 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 끌어올릴 때 6조라는 자금을 써서 끌어올렸는데요. 지금 올라와서는 거의 35조 이상, 거의 40조에 가까운 물량을 팔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써서 들어올리고 많이 팔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쟤들이 저렇게 팔아냈던 구간보다는 싸야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들어올렸던 구간이 2,400포인트 언저리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 단계인 2,200포인트와 2,400포인트가 박스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반대매매라던가 패닉셀이 없냐인 건데요. 패닉셀이라던가 반대매매가 좀 심하게 이어진다면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 것은 자기들이 들어올렸던 자리, 다시 내가 들어올렸던 자리까지 떨어졌잖아. 그럼 다시 한번 올려볼까? 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2200에서 400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닉셀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패닉이 이어지는 자리까지라고 생각해 볼 때 만약 2200이 자리를 잡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 아래인 200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을지언정 저는 세력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2000포인트면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 자리쯤에서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게 뭐 끝난 이야기입니까? 0.75% 금리를 올리기로 했으니까 재료 소멸이고 이게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보시기에는 좀 이릅니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도 남아있고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도 남아있고 러시아에서 또 가스 공급을 또 중단하겠다, 30% 감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서 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엮이고 설키고 한다면은 지금은 재료 소멸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료는 진행 중이다. 이 금리와 물가 상승의 상관관계가 언제 끝이 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올해는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갈 것 같다 보여져요. 자, 어찌됐든 지금 당장에 단기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상승이 나온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지루한 횡보장에 가까운 아주 지루한 장세였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모두가 괴로운 시장이 바로 요즘과 같은 시장인 건데 사실 역사상으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반등 없이 밀렸던 시장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 어느 시장을 쳐다본다 하더라도요. 2007년 하락할 때도 그냥 하락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반등이라도 줬는데 그리고 IMF 때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반등이라도 몇 번을 주면서 떨어지는데 지금은 반등 따위가 없어요. 이런 장은 처음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장을 겪어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어느 날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여기서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역시 매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조금 반등 나왔다고 해서 아마 본전 찾거나 수익이거나 하는 종목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최근에 사신 거 아니면은. 근데 오랫동안 들고 계신 거는 절대로 저는 손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사셨던 부분은요. 너무 섣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이렇게 물러서시는 게 어떨까? 본전이라든가 수익권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가 있고 그 외에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그 제발 투자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투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안정권에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갈 만한 자리, 추가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종목을 막 100%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을요. 그런 분들은 주가가 다 내려가고 나면은 그때서야 종목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잔고 손절을 하든지 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섣불리 뭔가 움직이게 되면 그런 방법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꾸 기회를 날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원리를 조금 알 수 있게 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버티세요.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제 와서 버텨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 없는 이유는 진작에 현금화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버티는 것밖에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손절할 타이밍도 아니고 새로 살 타이밍도 아니니까 오히려 계좌를 안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뭐 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로 봤을 때 안 좋은 종목인데 자꾸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성중공업이요. 무슨 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아, 매수가랑 비중이요? 6,230원. 6,200원이요? 네, 30%. 일단 삼성중공업은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거 장기로 보실 거 아니면은 지금 많이 힘드실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다시 말하면은 장기로 볼 거 아니면 이거 사면 안 돼요. 장기로 본다라는 말은요. 일단 조선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좋은 상황에 놓였는가? 사실 삼성중공업은 적자가 아직까지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요. 뭐 해양플랜트, 조선산업 이런 쪽도 지금은 당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뭐 무역, 물류 이런 것들, 해양 물류 이런 것들도 다 막혀 있고 지금은 뭐 선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말이 많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LNG 선이라던가 이런 거 수주해 온 것도 보면은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구조로 수주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덮치다 보니까는 계약은 계약대로 해놨고 얼마에 팔지는 계약을 다 해놨는데 아니 지금 부품값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지금 만들기가 좀 괴로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꾸 조선주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지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자꾸 챙기려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단기적인 흐름에선 별로 좋을 건 별로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 산업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 사양되거나 없어지거나 완전히 망하거나 사라지는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멀리 봐야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 수 없는 정말 멀리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투자하신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님께서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막 멀리 보실 거 아니면 이것 좀 많이 오래 걸릴 거고 원하는 수익 안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종목을 투자했을 때는 좋아질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못 기다리겠다 하신다면은 사실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V자 형태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반등 나오면은 6,000원대 가깝게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이 시간 버는 행동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좋다 생각하지 않고 회사가 오히려 지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거나 하락의 충격은 몇 번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4,000원, 3,000원까지 내려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가치가 6,000짜리가 아니니까요. 원래. 네, 그래서 저는 주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얘는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하락을 하는 것을 굳이 그 고통을 겪어내실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냥 반등 나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과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됐을 때도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5,200원이 무너진다면은 손실이 좀 나시겠지만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비중 줄이는 거 넘어서서 전체 손절이 가능하다면 저는 손절 의견도 같이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린 포장이고요. 4,990원에 12%요. 4,990원에 12%요? 12%. 네. 뭐 일단 뭐 그래요. 테린 포장 이런 기업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봤던 이제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뭐 저점에 있다고 해가지고 적자가 계속 나는데 그 지금 6,000원짜리를 계속 지키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테린 포장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요즘 폐지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리고 포장지를 아직도 많이 써요. 사람들이 뭐 배달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걸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쓴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기업이 벌어내는 이 영업이익은 당분간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 회사에 투자하는데 돈을 잘 벌어야 투자할 맛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건데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내가 안 샀다고 생각하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내가 4,990원에 안 사서 12%안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싸니까 사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네. 좋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네.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네. 내가 안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될 자리일까요? 팔아야 될 자리일까요? 저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그렇게 네. 관점은 지금 잘 잡혀 있네요. 매수 관점으로 네.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닥 잡은 네.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네. 중일 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가 산 가격 네.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잡힐 때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실리면서 바닥에서 변화가 생겨줄 때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서야 우리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200~300원대에서 이거는 3,000원에서 3,300원 사이쯤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번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버티다가 올라올 종목이 아니라 하락이 끝나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V자로 딱 꺾여버리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대 가깝게 내려와서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면 한 달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지속이 되거나 2, 3주 지속이 된다면 저는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대신에 지금 아니에요. 2, 3주 정도는 네. 지켜보고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 자리에서 2, 3주 정도 지속이 된다면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낮추고 다음 상승을 노려보자. 다음 상승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5,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목표가를 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위닉스 네, 23,200원에 네. 10%요. 왜 사셨을까요? 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랑 제습기랑 해서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위에서 샀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거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고 돈 버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돈을 그래요? 잃는 게 날린 게 아니라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앞으로 돈 벌고 안 벌고 차이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100만 원 잃었어도 앞으로 1,000만 원 벌 수 있으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이거 손실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손실 났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돈을 계속 날려야 되는 사람들이 돼요. 그건 오히려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시청자님도 이 위닉스라는 종목은 실패했지만 주식은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왜 실패했는지 알고 내가 비싸게 샀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비싸게 안 사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돈을 번 거예요. 그것만으로 돈을 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만으로 돈 벌었다고 할 때 아니야 나 돈 잃었어 이러면은 저한테 되게 뭐래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네. 주식 하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네. 태도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훌륭하신 거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최악의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최악의 투자를 하신 거고 고점에 잘못 싸가지고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동안에 대응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그냥 손도 못 쓰고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네.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악의 실수가 이제 고점에 산 것까지 깨달은 건 좋고 그 다음 깨달아야 되는 게 방치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계좌가 망가지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냉장고도 정리가 되면 좋잖아요. 그죠? 반찬 같은 거라든지 오래된 음식들 막 곰팡이 핀 거 정리하면 좋잖아요. 그래 그 네네. 방치하면 5년, 10년, 6년, 뭐 몇십 년 동안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냉장고 못 써요, 그거.
그렇죠. 똑같아요. 방치를 하면 안 돼요. 항상 뭔가를 해줘야 네. 되는 건데 이제 그 뭔가를 하는 단계가 이제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찌됐든 뭐 계절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계절 따라 네. 움직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칙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만 되면 올라온다. 이런 뭐 규칙성이 있다면은 얘는 겨울만 되면 올라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계절성도 별로 없어요. 어떨 때 올라오고 어떨 때 안 올라오고 지멋대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흐름 따라 다르다. 그냥 흐름 따라 올라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그냥 하락세인 거고 요 종목은 11,000원대까지 그냥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대신에 지금 자 이렇게 제가 파란색 두 개를 쭉 꺼놨는데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인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올라갈 차례.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차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만 된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참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올라갈 차례니까 무조건 그거야 내가 사야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 거 보고 과거에도 이렇게 자리 잡고 올라가죠. 제가 네모 앞쪽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시면은 자리를 잡고 올라가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한 3개월에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 급하게 추가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11,000원부터 13,000원 사이에서 자리 잡는 거 한 3개월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추가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한 2, 3개월 동안 내버려 둬 봅시다. 그러면 네. 자리를 잡아줄지 아닐지 알게 되는데요.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내려가면 또 내려가서 또 올라오니까요. 네. 그래서 내려간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더 낮춰버리면 되는 거니까 섣부르게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요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탈출해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큰 실수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실수는 함부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건강은 궁금하세요? 아, 예, 건강합니다. 예, 아주 소련 때문에 하여튼 좀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고생하셨다. 아, 알입니다. 네. 알입니다. 네. 야, 갑자기 제가- 독감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7만 9천 원에 38%. 네.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정도 되셨으면은 43만 9천 원인 거죠? 예, 예. 네, 43만 9천 원. 일단 기업만 따져놓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안 간다라는 것을 논하게 된다면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올라갈 것 같고 흐름상 예. 뭐 한 50만 원대까지 또는 40만 8만 원 9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최근 테마를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가 뒤쪽에 빠졌다가 횡보하는 흐름 나오다가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보여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빠지네. 빠지고 횡보하네. 그러고 올라가네. 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보이네. 그러면 딴 것도 없을까? 딴 것도 없을까? 하면서 찾다 보니까 보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돼가지고 매수세가 몰려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차트 모양이 비슷하니까 하면 사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얘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테마로 엮여서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시청자님이 알고 계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알고 투자하신 거면 정말 잘하신 건데 그게 예, 아니라 예. 그냥 사보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요. 좀 예, 잘못됐다 알고 생각을 샀습니다. 해요. 알고 사셨어요? 예, 그러면 예. 사실 예, 상담하실 이유가 없어요. 알고 사셨기 때문에 상담 안 해도 돼요. 알고 사셨기 예. 때문에 대응법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4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닐 수도 예, 있기 예. 때문에 아닐 때는 아래쪽 추세가 무너질 때 바로 손절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41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41만 원 무너지면 손절, 뛰어오를 때 수익 내고 나오라는 예, 전략을 예. 드려볼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전화가 또 연결돼야 되니까요. 강연을 언제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문현진 주챔TV 유튜브 채널에서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시장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좀 가실 거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연준 믿지 마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연준 분명 말 바뀐다, 긴축 안 한다 해놓고 할 거고, 금리 인상 안 한다 해놓고 할 거고, 물가 이거 일시적이라 해놓고 일시적 아닐 거다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왔는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가, 그리고 저는 늘 그래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앞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저 향후 한 2, 3년 동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그려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잘 들으시고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종근당 바이오 이렇게 또 뭐 지금 매수가가 55,000원에 10% 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탈모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탈모가 있어가지고 솔깃했는데, 어라 이거 괜찮나 했는데, 뭐 탈모 이야기는 요즘에 너무 좀 쓸데없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거래량이 없었던 기업이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땅 생겼어요. 이런 거래량들은 좋은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요.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거래량은 그냥 누가 많이 사고 많이 판 거예요. 그럼 이걸 많이 여기서 팔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앞쪽에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겠죠. 물론 여기 앞쪽에 이렇게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 났을 때 못 팔고 내려왔을 때 이제라도 팔아야 되겠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위쪽에 거래량이 보니까 여기서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아래쪽에 산 사람들은 여기 팔았을 거고, 여기에 산 사람들은 지금 팔고 있겠구나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물려서 지금 손절하고 있는 개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그 개미들이 팔 때 누군가가 사줘야 거래가 발생되는 건데, 안 사주면 거래가 안 생기잖아요. 거래는 체결인 거니까. 그 말은 누군가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자리에서 결국 이렇게 바닥을 잡는 자리에서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것은 돈 벌려고 사는 거지 물리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는 풍기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밥도 지을 때 밥 냄새를 풍겨야 사람들이 우와 이 어디서 뭐 밥을 하는갑다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냄새 풍긴 거고, 뒤에 아마 원형 탈모드 뭐 다른 내용이든 뭔가 뒤에 한번 솟구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5,000원 사셨으면은 한 27,000원대나 3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뒤에 솟아오를 걸 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솟아오를 때 매도하자. 근데 26,000원 정도에 자리 잡는 걸 저는 한 3개월, 2개월 정도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또 인산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2,18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인산가라고 하는 이 기업이 사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나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죽염 소금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 잘 팔려 나가가지고 이런 것도 꾸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괜찮네 싶은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또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끌려서 올라간 거라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 테마 색깔이 좀 빠져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회사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있어요. 대신에 지금부터 물려가지고 고생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은 제가 한번 해드려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 윗자리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 이슈 때문에도 올라오긴 했으나 실적은 원래부터 좋았던 거고, 여기는 정치 테마 때문에 올라온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돌아갈 때 1,500원까지 내려가는 걸 지금부터 물려서 고생하실 의향이 있냐는 거죠. 내가 물린 게 아니라 난 투자 중이야, 쌀 때 더 살 거야 라는 그런 의향이 없으면은 굳이 그렇게 들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손절 자리 잡아놓고 내려갈 수 있으니 내려갔을 때 정리할 거 생각하고 다시 살 거 생각해서 내려가면은 다시 사자. 그 말은 2,05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오면 2,300원대 정리하는 단타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56,000원에 7% 비중을 샀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랑
거래량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 앞쪽까지는요. 여기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쫙 그어가지고 당겨와가지고 확대를 쪽 시키니까 어때요? 앞쪽에서 멀어지고 움직이다가 위쪽을 뚫고 올라가면서 시세를 빵 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들의 말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차트가 비슷해서 좋으니까 분위기 타가지고 올라간 거니까 결국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빠지는 걸 여기 사서 들고 있으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기업은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뒤에 어떤 흐름을 만드는 공통점이 있는가? 아니요. 이제부터는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데 어머나 실적이 이렇게 좋네라고 생각하시죠?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비싸게 상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고가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 자리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35,000원까지 마음을 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들고 가셔가지고 뒤에 상승을 노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비중도 적으니까요. 그래서 3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서 자리 잡는 걸 보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35,000원 이하로 안 빠진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유튜브 채팅이든 전화든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 글로벌이요. GS 글로벌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600원에 한 13% 정도 됩니다. 네, 4,600원에 3%요? 13%. 13%요? 예, 예. 어떤 생각으로 이걸 사셨을까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서 샀거든요. 왜요? 왜, 뭐 때문에? 왜요? 왜? 뭐 때문에 샀어요? 누가 추천도 하고 또 네.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어떤 점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냥 해서도 좋은 것 같고 네. 또 지금 네, 뭔가 자신감이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냥 네. 뭐 이유 없이 사신 거예요. 그냥 뭐 딱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 네. 보여서 우리 그 백화점 같은 데 가거나 막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어머 이쁘다 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어머 이쁘다 저거 이뻐 넌 저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뻐 보이고 네. 좋아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뭐 GS면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자원 이런 쪽으로 막 계속 올라가고 자원 가격 올라가니까 뭐 괜찮다고 하니까 추천도 하니까는 친구가 야 이거 한번 입어봐 야 그건 너한테 찰떡이다 하니까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쇼핑도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주변에 휘둘려가지고 사고 나면 환불해주세요 하고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그죠? 네, 네.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씨 내가 괜히 샀어. 이거 그때 홀려가지고 산 것 같아. 환불하러 가야 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환불하는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환불 안 해줍니다. 이러잖아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이거 환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그냥 손실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왜 샀어요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봤을 때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뚜렷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왜 당연한 거냐면 개미들은 그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개미가 아니어야만 해요. 이해가 되세요? 돈을 잃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 돈 잃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바뀌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누군가가 추천했다 그런 거보다도 비싼 거 안 비싼가를 확인해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지금 주가가 아래쪽에 저기 1,500원, 2,000원에 있던 게 몇 년이나 있었는데 지금 4,500원까지 올라온 걸 지금 그걸 덥석 잡으신 거니까 비싸게 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는 이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거는 손실 안 보고 나오기 좀 힘들어요. 어쨌든 일은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실 안 보고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당장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다면 3,000원짜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3,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마 4,000원대 가깝게 반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한 2,500원 정도나 2,700원까지 밀렸다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3,500원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4,000원 목표를 잡고 대응해서 손실 줄여 나오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요게 2,700원까지 내려간다면은 3,500원 정도까지 봐야 되는데 3,500원은 어때요? 손실 좀 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2,500원까지 내려가거나 2,500원 즈음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아, 예. 그러면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려면 내려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야 되잖아요. 네.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그걸 파악을 못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2,500원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 탈출하시게 되면 다른 종목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을 잠시 멈추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낱말에 예, 휘둘리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안 되게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2,500원까지 오면은 전화를 한번 주시고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가게 되면 4,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을 네. 드려볼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비고요. 어떤 거요? 오비고. 오비고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966원에 15%. 14,966원. 966원요. 네,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셨네요. 네. 제가 비비고는 아는데요. 오비고는 잘 몰라요. 네, 오비고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이렇게 그냥 재무제표를 봐가지고 사업 설명서 이런 거 보면 제가 뭐 2,000개 종목을 다 외우고 뭐 다 탐방을 하고 뭐 다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조차도 정보가 부족해서 안 사는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좀 주식을 좀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TV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남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텐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제발 신규 상장주 좀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신규 상장주는 손도 대지 말라고 다 똑같은 말 하시거든요. 근데 왜 사시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야기한다. 오케이, 스마트카 좋아요. 자율주행 그쪽으로 엮이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런 쪽에 엮일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네요. 적어도, 그죠? 네. 적자가 나고 있는 적자예요. 기업이에요. 뭐 완전히 적자에다가 뭐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보도 없고 뭐 재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기업을 지금 사신 거예요. 이러면 솔직히 저는 돈을 벌려고 사신 건지 그냥 사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한 거, 상장된 지 1년 안 된 거, 막 2년 안 된 거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라. 딴 거 투자할 거 너무 많으니까 제발 하지 마라는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네. 이거는 지금 어쨌든 자리를 여기서 슬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거나 밑으로 레벨 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런 현상을 만약 10,000원이나 9,000원까지만 안 내려간다면 지금 여기서는 반등 한번 줄 수 있어요.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분위기가 신규 상장주들이 뭐 투자가 될 곳이 없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데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16,000원이나 18,000원까지 반등 나와준다면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신규 상장주는 다시는 제발 좀 사지 말라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 상담 쪽 이제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 안 하고 싶어요. 상담을 진짜로.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잘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유, 어떻게 전화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거의건설이요. 서희건설. 1801원에 네. 한 40% 넘어요. 이게 물타기를 해가지고요. 1,800, 1원이요. 네, 1,800원에 40%가 네. 좀 넘어요. 네네. 40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40% 정도 될까요, 그냥? 예. 네, 40% 정도. 일단 건설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안 봐요. 뭐 제 방송을 네.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저는 건설사를 네, 되게 네.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경제를 조금 배우신 분이라던가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요. 금리 인상기에는 건설사 투자하는 것은 최악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떠나서 건설사가 어떤 업태를 가졌는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가 생각하면 남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팔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분양해서 팔아낼 때도 다른 이 구매자들 있잖아요. 분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 건물을 사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빚을 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랑 엄청나게 연관이 많아요.
만약에 이자가 높아지게 네. 되면은 당연히 빚내기도 힘들 거고 빚내는 데 있어가지고 저 집을 사는데 내가 이 정도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번 재보게 되는 거고 이자가 높아진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중은행들이 지금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대출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대출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대출 막히면 당연히 수요자가 줄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뭐 10억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빚을 내서 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네. 건설업체가 앞으로 호황인가 했을 때 금리 인상기에는 별로 호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재값들이 너무 올라버리고 거기다가 요즘에 물류 파업이네 뭐 해가지고 어때요? 뭐 원자재들 있잖아요. 자재들, 건설 자재들도 이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건설사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 발생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뭔지 알까요? 현실이 그런데. 현실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저는 뭐 사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문제는 생각보다 세상에는 이런 현실들을 외면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현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설사 좋을 것 같아. 건설 이거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더 갈 것 같아. 이런 분들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사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줄 때 시청자님 뭐 하면 좋을까요?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청자님 뭐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요. 아니요. 나중에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라가주면 시청자님은 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은 기업이니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갖고 있으면 안 되죠. 팔아야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실적은 좋고 뭐 괜찮은데 지금까지 벌었던 게 그런 거고 앞으로는 벌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일단 그러한 우려감들이 사라질 정도의 어떤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건설사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단기적으로 이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더 뛰어 올라오겠다. 1,700원, 1,800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수익 노리지 마시고 전 조금 이렇게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건설사는 네, 당분간 좀 피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해는 안 보고 팔 수 있겠어요? 아니요, 손에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팬이 좀 많으신데 상담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 네, 에코프로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네, 몇 시가랑 비중이요? 에코프로 12만 8천원에 50% 가지고 있어요. 아, 12만 8천. 이거 매수하실 땐 제 팬 아니었죠? 네, 이제 선생님 와서. 팬이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아, 아니요. 매수하실 때부터 이거는 제 팬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바로 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님 12만 8천원 그죠? 네. 네, 이 자리 사셨어요. 그것도 비중은 50%나. 제 방송을 오래 보셨거나 뭐 정말로 이렇게 팬이다라고 하실 정도라고 한다면은 제 얼굴 보고 팬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얼굴이 그렇게 특출나진 않는데. 선생님이 너무 상담을 잘하시니까요. 아니요. 저는 상담을 잘한다기보다 잘 혼내잖아요. 이거는 지금 좀 잘못된 투자를 하셨죠, 그죠? 네, 예, 주가가 이렇게 그랬어요. 고점을 치솟아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거 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디가 고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올라간 걸 안 사면 고점을 잡을 일은 없어요. 올라간 걸 왜냐면 사니까. 내려올 때 샀어요, 그때. 아, 내려올 때 산 것도 이만큼 찔끔 떨어졌을 때 샀으니까 12만 8천 원이겠죠.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만큼 찔끔 떨어졌다고 내려올 때 샀다고 하셨는데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다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다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다 내려갈 때까지 네. 현금 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식을 하면 뭔가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 매매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꾸 맞아요. 뭔가를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증권 계좌에다가 돈을 막 5천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현금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 못해요. 입안에 가시가 놓치는 것처럼 막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현금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주식이냐 이러는 거예요. 현금 넣어놓고 저는 기다릴 줄 금방 알아야 나오려고 돼요. 그랬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금방 못 나오려고 나왔어요. 했으면 나왔어야 돼요. 그럼 어떤 변명도 통하지가 않아요. 금방 그러니까요. 나오려고 했던 거 알겠습니다. 근데 금방 나오려고 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셨어야 되는데 그거 실패한 것도 큰 실수예요.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그냥 금방 나오려고 안 했다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괜히 금방 나오려고 했어요 하면 그럼 금방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뭐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갔을 네. 때 조금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떨어졌을 때 사는 건데 보통 이렇게 시세를 진짜 우상향으로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잘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완전 네. 우상향으로 폭등을 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네. 고점 딱 만들고 나면 그 고점부터 한 60% 정도는 박살이 나버려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저 위쪽에 15만 원대인데 거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60%대 박살나고 나니까 반등이 딱 나와버리죠. 이게 60%예요. 앞에 보이는 파란 선 요게. 60% 네. 빠지고 이 정도 반등이 나오고 다시 여기서 자리 잡을까 말까 폼을 잡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또 내려가서 뭐 4만 원대까지 내려가든 2만 원대까지 내려가든 내려간다는 반등이 나와요. 시간 진짜 많이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반등이 그나마 나와준다 하더라도 12만 원대까지 다시 가기가 힘들어요. 이건 반등 나와도 또 10만 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추가 매수는 비중이 많아서 하지 마시고 10만 원대까지 나오면은 그때 팔아야 될지 좀 더 가져가야 될지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 전화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네. 6만 원 이하로 빠져내려갔다 그러면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이 그런 대로 괜찮은 기업이고 성장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혹여나 저점을 무너뜨려서 4만 원, 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파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기업이 네.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분들이 에이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손절하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네. 버티셨다가 4만 원, 2만 원 되면 차라리 비중을 100%까지 늘려버리는 게 훨씬 더 탈출이 쉬울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시간은 네. 좀 많이 뺏길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지금 시간 좀 많이 뺏기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1년 이상 1년 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1년 가지고 안 돼요. 1년 가지고도 안 돼. 한 이런 거 사이클 한번 올라갔다가 빠져 내려갔다 올라가려면 3년, 4년 걸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까지예요. 이걸 줄여드릴 수가 네.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내려가는 게 탈출도 쉽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네. 10만 원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하시거나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 현금 들고 좀 기다려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라이프 시멘틱스 네. 12,490원에 비중 30%요. 우리가 이제 상담 방송을 쭉 보다 보면요. 저도 이렇게 TV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상담하는가 진짜 생 라이브로 받아요. 제가 이제 무슨 종목을 하시는지 뭐 사전에 전달 받는 것도 없고 진짜 방금 말씀하셔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를 딱 검색을 해보니까 또 신규 상장주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 상담을 지금 제가 4번째 받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했고 그 뭐 월요일에도 상담을 하고 지난주 뭐 한 달 이렇게 보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알려진 기업에는 뭔가 재미가 없다. 뭐 알려진 기업들 요즘에 흐름도 재미가 없고 별로 안 좋으니까 새로운데 뭔가 있겠지 해서 신상품 찾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쇼핑하러 가가지고 라면을 먹을 때 야 너구리 맨날 먹어봤고 뭐 저 신라면 먹어봤고 진라면 먹어봤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거 없을까? 이야 저 김치 참치 뭐 그런 거 들어간 뭐 짬뽕이 있네 저런 거 먹어봐야지 하면서 신상품 도전해 보는 건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할 때는요 지루하니까. 근데 주식은요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장일수록 알만한 기업들이 훨씬 더 나중에 크게 가요. 장이 안 좋을 때야 사람들이 이 종목도 안 가고 저 종목도 안 가니까 아유 지겨워 죽겠네 뭐 딴 거 없을까 하고 막 단타 종목 찾고 급등주 찾고 뭐 품절주 찾고 신규 상장주 찾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대세가 나오거나 대세 상승장이 나오거나 뭔가 지수가 반등장 나오면 얘들 다 소외돼요. 전부 다 바닥을 기어다니고 폭락해버리고 뭐 완전히 답도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저는 신규 상장주를 정말로 하지 말아라고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제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 자산을 이런 식으로 허투루 안 날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돈을. 정말 이런 걸 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신규 상장주는 다시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요걸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드리냐면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전략을 짜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네, 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 이 기업도요, 회사 자체로만 본다면은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적자 기업이 뛰어오르려면은 잡주가 뛰어오르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즘이 잡주가 뛰어오르는 시장이에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지수가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즘에 기업들로 외인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기관이 거는. 많이 들어와서. 그 외인 기관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이 기업이 지금 흐름상 한번 튀어 올라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올라올 때 10,000원이 됐든 7,000원 됐든 8,000원 됐든 손실 줄여서 나온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추매 정도는 안 돼요. 추매도 하지 말고. 안 돼요. 지금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또 키우면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네, 더 이상은 알겠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요 기업은 지분도 37%나 묶여가지고 품절주에 해당돼가지고 올라갈 때 한번 슈팅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는데 빨리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라올 때 빨리 팔아낼 수 있도록 항상 8,000원대 가격을 좀 걸어 놓으세요. 이거는. 8,000원. 예, 그때 8,000원? 매도를 좀 네. 걸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네, 대응을 좀 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고 다음번에는 신규 상장 1, 2년 된 거는 절대 건들지도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라 품절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잡주라고 할 만한 주, 또 적자 관련주 이런 거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었는데 너무 여러분들께서 막 혈안이 되어셔가지고 그런 거 잡으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 좀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때 오히려 자중하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홀려서 다른 종목에 하시게 되면 지금 하신 행동이 미래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행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여러분들께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저는 매매를 지금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오늘 오후에도 역시나 이데일리 TV에서 많은 추천 종목이라든지 또 정보가 많이 나올 거니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